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잘난다, 어떻게 라이커블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아름다운 외모가 있건 아니면 내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했건 하여간 이 특출남이 이미 드러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러버빌러티를 라이커빌러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진 사람들이 롱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청춘 스타들 있죠.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김혜수 씨처럼 굉장히 롱런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대중한테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죠. 조직에 있어서도요. 사업 실패 등이 있어도 어떤 임원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임원은 가차없이 내보내는 일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러버빌러티를 버리고 라이커빌러티로 갈아타야 합니다.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요. 잘난 사람들은 잘 나가는 분들은 다 이러한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것에 분노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인데 억울하다. 이걸 왜 니네가 질투해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맞아요. 본인이 잘나게 태어났고 아마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이루신 결과일 거예요. 내가 노력을 얼만큼 했건 피땀을 얼마나 흘렸건 이런 잘난 분들은 잘난세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잘남에 대한 세금,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IMF 직후에 미국 유학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진짜 정말 거지같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해 가면서. 그런데 한국에 와갖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하는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 같은 인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 발끈했습니다. 아니,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냐? 내가 뭘 국가의 낭비를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미국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고 우리 부모님이 보대해 주시는 돈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나라에서 장학금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또 유학을 갔거든요. 한 7, 8년 있다가 그때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7, 8년 후에 나갔을 때는 삼성이랑 LG랑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선전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소개할 때 나 한국에서 왔다, 나 삼성에서 일했다 라고 하니까 미국 애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삼성 같은 회사는 이렇게 큰 거냐, 어느 순간 보니까 삼성이지 에브리웨어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유학 갔을 때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 매운 거 잘 먹니? 이런 것만 물어봤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구나.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또 유학을 갔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성장을 해 있었던 거죠. 가서 한국인이라고 말했더니 미국 애들이 쫓아오면서 자기 BTS 팬이라고 자기 방에 소주 있는데 우리 방에 와가지고 같이 소주 마시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BTS나 블랙핑크가 새 앨범을 내면 사람들이 우리 아이 방으로 찾아온대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랑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죠.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냐? 해주는 거 맞더라고요, 보니까.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요. 여기서는 이 환경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 개인이 개인 자체로 존재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내가 시대에 맞는 역량을 타고나고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고 시련이 있는 성장 과정 덕에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 했기 때문에 결과를 맺었고 그리고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노력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잘남이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나의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 내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 나는 저 사람만큼 운 좋게 태어나지 못했구나 하면서 불운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이상은 못하는데 한계를 인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내가 잘남을 느끼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평생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냐면서 억울하게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한번 열거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장점만 너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분명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이용하시면 라이커블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뭐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신 것으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뭐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분은 완전히 실패의 아이콘이었어요. 27번이나 크고 작은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선거에서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소매점까지 이제 망했었대요. 뭐 조그만 가게도 망했었다는 거죠. 아주 망함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망한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 우리가 동상을 이렇게 보면요. 뭔가 굉장히 중후하고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하이톤에다가 모기 목소리 같았대요. 그래서 뭐 개츠버그 연설 막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기가 여러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거죠. 미국 대통령의 예를 또 볼게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딱 봐도 핸디캡이 있어요. 흑인이죠. 유색인종이 대통령이 된 예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소외당하고 뭐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으로 자랐을 뭐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이 뭐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던 부분도 많이 있지만 4번이나 파산을 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가예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사업은 자꾸 실패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TV 리얼리티 쇼에 나와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연예인 같이 예능인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린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뭐 2번이나 3번이나 2번이나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전처의 자식들도 이제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간의 설화가 사실은 굉장히 낯뜨거운 설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요, 갑자기 막 가난 자랑을 시작을 합니다. 난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다. 나 이렇게 힘들게 자랐다. 막 이런 게 대세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한 면을 막 내세울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라이커빌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부족한 약점이라든가 어두운 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민을 또 느끼게 되고 아, 저 사람도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 내가 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난 분들, 잘난 거를 자꾸 내세우면 질투의 대상만 되고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것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점을 많이 드러냄으로 해서 잘남을 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난세를 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